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주식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연방 자동차 안전규제 기관으로부터 운전자 지원 및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와 ELOM 모드로 알려진 이에 대한 한때 비밀 구성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특별 명령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테슬라의 경우 운전자는 오토파일럿 풀, 셀프 마이너스 드라이빙 또는 FSD 베이터 옵션으로 판매되는 회사의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자동차의 터치스크린의 시각적 기호가 깜빡여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운전자가 운전대를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면 잔소리가 삑삑하는 소음으로 확대됩니다. 운전자가 그 시점에서 여전히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 차량은 나머지 주행시간 동안 고급 운전자 지원 기능의 사용을 비활성 ELOM 모드 구성이 활성화되면 테슬라는 운전자가 소위 잔소리 없이 회사의 오토파일럿, FSD 또는 FSD 베이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청은 7월 26일 테슬라에 편지와 특별 명령을 보내 테슬라가 사용하도록 승인한 자동차와 운전자 수를 포함하여 이 특수 구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의 사용에 대한 세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이 파일은 화요일 기관 홈페이지에 추가됐고 블룸버그가 처음 보도했다. 편지와 특별 명령에서 해당 기관의 수석 변호사인 잔 다널드선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NHTSA는 최근 테슬라의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변경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오토파일럿이 운전자에게 스티어링 휠에 토크를 적용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고도 운전자가 오토파일럿에서 차량을 장기간 작동할 수 있도록 차량 소유자가 오토파일럿의 운전자 모니터링 구성을 변경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이용 가능한 정보에 근거한 것입니다. 테슬라는 기관이 요구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한을 8월 25일로 정하고 제때에 답변을 했으나 그들이 요청했고 그들의 응답은 NHTSA에 의해 기밀로 처리되었습니다. 회사는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안전연구원이자 카네기 멜론 대학교 컴퓨터공학 부교수인 필립 쿠프만은 명령이 공개된 후 NHTSA가 운전자 모니터링과 같은 안전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치트코드를 희미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나는 동의한다. 안전성을 저하시키는 숨겨진 기능은 프로덕션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쿠프먼은 또한 NHTSA가 일련의 치명적인 트럭 언더런 충돌과 정지해 있는 최초 대응 차량과 충돌한 테슬라 차량과 관련된 충돌을 포함하여 테슬라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기여 요인일 수 있는 충돌에 대한 일련의 조사를 아직 완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NHTSA 행정관 대행앤 칼슨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결론이 가까워졌다고 제안했습니다. 수년 동안 테슬라는 NHTSA 및 캘리포니아, DMV를 포함한 규제 기관의 FSD 베이터를 포함한 자사의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레벨 1일 뿐이며 문제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브랜드 이름으로 마케팅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자율적으로 만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X를 소유 및 운영하고 있는 테슬라 CEO 이론 머스크는 종종 테슬라 차량이 자율주행임을 암시합니다. 주말 동안 머스크는 소셜 플랫폼에서 회사의 FSD 소프트웨어에 아직 개발 중인 버전이 장착된 테슬라의 테스트 드라이브를 라이브 스트리밍했습니다. 데모에서 머스크는 운전 중에 들고 있던 모바일 장치를 사용하여 스트리밍했으며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책임자인 에샤크 ELLOSWAMI와 승객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테슬라 웹사이트는 자동 조종장치, 향상된 자동 조종장치 및 완전 자율주행 기능 사용이라는 제목의 섹션에서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유지하고 항상 운전대를 잡고 차를 제어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계학습 전문가이자 자율주행차 스타트업 WAYV의 투자자인 GREP VC 관리 파트너 브루노 보더는 데모를 통해 테슬라가 기술을 일부 개선하고 있지만 안전한 자율주행차를 제공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체계. 그는 운전 중에 테슬라 시스템이 빨간불을 거의 통과할 뻔하여 위험을 피하기 위해 시간에 맞춰 브레이크를 밟은 머스크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얼라인 테크놀로지는 HSBC가 매수 등급으로 커버리지를 시작한 후 이른 아침 거래에서 주가는 2.5% 상승했습니다. 회사는 IMVISALIGN, 제조사의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와 디지털 치열 교정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언급했습니다. 휴렛 패커드 엔터프라이즈의 기술주는 회사의 분기별 보고서 이후 시판 전 거래에서 거의 2% 하락했습니다. HP는 회계연도 3분기에 주당 49센트의 조정 수익을 발표했는데
이는 REF-INIT-IV 추정치보다 2% 높은 수치입니다. 매출 70억 달러는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인슐릿은 CEO 제임스 할링즈헤드가 화요일에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주식 550주를 매입했다고 공개한 후 4.4% 상승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회사는 월요일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 시장인 독일에서 인슐린 전달 시스템 옴니포드5를 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스는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클라우드 스토리지 회사가 화요일에 엇갈린 2분기 보고서를 발표한 후 주가는 시판 전 10.2% 급락했습니다. REF-INIT-IV에 따르면 바크스의 매출은 2억 600만 달러로 월스트리트의 추정치와 일치했으며 조정 수익은 주당 36센트로 분석가의 추정치를 1센트 상회했습니다. FACTSET에 따르면 바크스는 이번 분기와 연간 매출에 대해 부진한 매출 및 순익 재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번스타인이 자체 칩 생산을 늘리기 위한 장기 전략의 자본, 집약적 성격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주가를 시장 성과보다 저조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후 수요일 반도체 주가는 시판 전 거의 2.1% 하락했습니다. HP는 PC 및 프린터 제조업체의 주가는 회계연도 3분기 매출이 월스트리트 예상치를 밑돌자 0.7% 상승했습니다. REF-INIT-IV에 따르면 HP의 매출은 애널리스트의 133억 7천만 달러보다 적은 13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항목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은 86센트로 예상과 일치했습니다. 암바렐라는 예상보다 약한 향후 가이던스로 인해 주가가 20% 이상 급락했습니다. REF-INIT-IV에 따라 PVH는 항목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 1.98달러, 매출 22억 1천만 달러를 보고했으며 REF-INIT-IV가 조사한 분석가들은 주당 1.76달러, 매출 21억 9천만 달러를 예상했습니다. 회사는 연간 수익 지침을 재확인하고 올해 주당 수익 전망을 높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주식은 애플입니다. 9월 12일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본사에서 새로운 아이폰을 발표할 예정인 언론 행사를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출시 이벤트는 동부 표준시 기준 오후 1시에 애플 웹사이트에서 스트리밍됩니다. 애플은 2020년부터 사전 녹화된 비디오를 사용하여 아이폰을 출시했습니다. 아이폰 15로 브랜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아이폰 모델은 유럽 연합이 지난 10월 이후에서 판매되는 모든 휴대폰, 태블릿 및 카메라에 USB-C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랜드마크 법안을 통과시킨 후 USB-C 충전 포트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선 충전의 경우 마감일은 2024년 12월 28일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이 처음 선보이는 새로운 장치 중 일부는 티타늄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또한 행사에서 고급형 애플 와치 얼트로의 업데이트 버전을 포함하여 새로운 애플 와치 모델을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애플은 일반적으로 9월 이벤트에서 아이폰용 iOS의 새 버전을 출시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주식은 브라운포먼입니다. 책 다니엘의 제조사 브라운포먼은 수요일의 발표는 위스키 판매 부진, 공급 문제 및 상당한 재구축으로 인해 2024 회계연도 1분기에 대한 월스트리트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위스키 제품의 순매출은 우드퍼드 리저브와 젠털르먼 잭 브랜드를 중심으로 1% 감소했습니다. 잭 다니엘의 테네시 위스키 매출은 미국 전역의 유통업체 재고 감소로 인해 정체됐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CEO인 로선 와이팅은 예상대로 우리의 1분기 성장은 이전 유리 공급 문제로 인해 영향을 받은 재고를 재구축했던 2023 회계연도의 어려운 출하량 비교로 인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순매출은 물량 감소로 인해 8% 감소했습니다. 한편 회사는 즉석 음료와 테킬라 카테고리에서도 성장을 보였습니다. 누믹스 RTD 음료는 52%의 강력한 순매출 성장을 달성했으며 LJIMADOR 테킬라 브랜드는 27%의 순매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회사가 최근 진메어 및 DIPLOMTICO 브랜드를 인수한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직원, 브랜드, 비즈니스의 강점에 대해 계속 확신을 갖고 있으며 57%의 유기적 순매출 증가와 68%의 유기적 영업이익 증가라는 2024 회계연도 가이던스를 재확인합니다. 라고 와이팅은 말했습니다. 릴리스에서 말했다. 켄터키에 본사를 둔 와인 및 주류 회사는 전체 분기별 수익이 전년 대비 3% 증가했다고 보고했으며 연간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해당 기간의 순이익은 2억 300만 달러로 브라운-포맨이 보고한 2억 4,900만 달러의 전년도 기간보다 7% 감소했습니다. 해당 분기 동안 마케팅 및 운영 비용이 급증하여
매출 성장을 앞지르고 이익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보고된 광고 비용은 잭 데니얼즈 앤드 코커 마이너스 콜러 RTD 품목 출시, 잭 데니얼즈 테너시 위스키에 대한 투자 증가 및 인수로 인해 19% 증가했습니다.